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도 저는 부산에 와 있습니다. 출장 때문에 왔는데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잘 전달하거나 어떤 주장을 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서 버벅거리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말을 더듬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마케팅이라는 하는 일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말이라는 게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에게 내 입을 통해서 소리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 문장의 짜임의 수준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낮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그걸 제대로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쓰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보통 자기가 쓰는 단어, 그 범위 안에서 쓰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자기가 아는 단어, 자기가 평소에 보는 단어를 가지고 내 생각을 조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단어 안에서 이걸 조합해서 말을 꺼내는 거죠. 이런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어릴 때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선생님이랑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배우지만 다 자라고 나면 이걸 평소에 읽는 텍스트 외에는 따로 그 어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다 우리는 요새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다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읽는 매체가 아니라 보는 매체들을 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휘력을 늘릴 만한 수단이 딱히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1년에 평균 책 6권을 겨우 읽는다고 하는데 그런 독서량을 가지고는 어휘의 수준을 올릴 수가 없죠. 어휘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이걸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아는 단어가 별로 없으면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말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책을 많이 읽어라, 혹은 신문을 많이 읽어라. 어쨌든 내가 평소에 보는 그 어휘보다 훨씬 많은 넓은 범위의 텍스트들을 많이 접해야 한다. 이게 절대적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를 할 때 비유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라인데,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 종교적인 걸 떠나서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서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이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을 안 나가셔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네는 포도야. 겨자씨 한 알이 정말 커다란 나무가 되듯이, 이런 이야기들. 적절한 메타포를 활용을 하면 상대방 머릿속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리는 그림을 머리에 빡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 적절한 메타포는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그림 그리듯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워크숍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 리더십 발표 같은 데 보면 앞에서 발표하는 분이 보통은 사장님 아니면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하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요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회사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우니 우리는 더 열심히 하자.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탔다. 가자 저 산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을 띄우죠. 보통 그림을 띄워요. 막 하늘 높은 곳에서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여준다거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엄청 멋있는 험한 산을 보여주면서 저 산을 올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커다란 배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저 배를 모두 같이 타고 있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러면서 로봇 얼굴 이렇게 그려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텍스트만으로는 다 보여주기 어려우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과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 그림을 활용을 하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너네 다 봤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발표하실 때 그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타포를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지를 여러 장을 보여주면 안 돼요. 한 장,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 딱 한 장만을 보여주셔야 되지, 이미지를 이쪽에는 커다란 배, 이쪽에는 가라앉는 배, 이쪽에는 빈산을 만나서 막 빈산에 부딪히기 직전인 배,
뗏목, 배는 배인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이거는 보는 사람들한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TV 4개를 동시에 놓고 보면은 나는 뭘 보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포를 쓰실 때, 그림을 가지고 올 때 이미지를 한 장만 써라. 이미지를 찾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지를 한 장만 쓰게 되면 화면을 꽉 채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화면을 꽉 채우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떨어진다거나, 이 이미지에 뭐 샘플 이미지, 게티 이미지나 이런 것들 보면 워터마크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샘플 이미지니까 이 이미지를 정말로 쓰고 싶으면 구매하면 정말 고해상도 사진을 보내줄게, 이런 컨셉으로 게티 이미지나 뭐 다양한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샘플로 올려놓은 게 구글에 검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아, 이거 내가 샀던 그림이야 이러면서 그 그림을 사지 않고 워터마크가 있는 걸 그대로 따라 써서 커다란 화면에 띄우면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다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안 썼는지 다 보이잖아요. 리더가 다른 사람에게 한 장의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미지에 샘플, 무료, 저해상도 이런 이미지를 쓴다면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고 그 워터마크만 정말 크게 보일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쓸 때도 몇 가지 기본적인, 정말 기초적인 규칙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를 찾아라. 구글이라든지 빙에서 그림을 찾을 때는 영어로 찾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양을 크게 늘려라.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텍스트들을 봐라. 그게 책이든 신문이든 뭐든 텍스트들을 많이 접하고 내가 쓰는 어휘를 늘리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를 한 방에 빵 보여주면서 비유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실 기회가 많을 텐데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나도 돋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멋진 생각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멋진 직장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다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